자, 별빛의 시간 여행이 아니라 여행 시간입니다. 시간 여행이 아니라 시간이 여행하는 게 아니라 별빛이 여행을 하는 시간 문제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론 중에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바탕임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인 바탕으로 한 게 제일 나은 게 이제 험프리즈 박사의 책이 몇 권 있고,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제 다르다가 조금 더 수정이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리면 안 되는데. 네, 상대성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이제 증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실제로 에딩턴 경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당시에 대단하죠. 100년 전에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당시엔 정말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이게 만약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틀렸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옴으로써 아인슈타인 천재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 비슷한 혈관이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인슈타인이 계속 맞다고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 맞았네. 찐 천재 바로 아인슈타인. 근데 창조과학계 내에서의 찐 천재는 바로 험프리즈입니다. 창조과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세큘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만일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그냥 보면 험프리즈도 노벨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정도의 이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3차원, 4차원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을 조금 소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되지, 안 그러면 전혀 딴 거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막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래, 그분도 그랬고 또 제 아내도 제 강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디 가서 제가 그 ITCM이라고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하는 그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한 달, 두 달 수련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제가 강의를 이제 며칠을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들었거든요. 듣더니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명강의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을 다시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사람 만나서 하면서 제가 했던 걸 요약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모는 종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휘었다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3차원적인 개념에서 공간이 휘었다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3차원 공간 전체를 이 모는 종이에다 가둔 다음에 보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는 종이가 빳빳한데 거기에 무거운 게 하나 딱 있으면은 빳빳한 이 고무라고 치죠. 고무에다 모는 종이를 만들어서 딱 놨는데 이렇게 딱 막처럼 만나요. 거기에 무거운 걸 딱 넣으면 이 고무대 한가운데 확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제 공간이 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3차원에서 그걸 이해하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2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X하고 Z, 아니 X하고 Y 2차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휜 것 때문에 여기서 뿅 해가지고 지구로 온 거거든요. 지구에서 보기에는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이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을 시공의 굴곡으로 보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험프리 이론을 하든 말든 되지, 요걸 이해를 잘못한 다음에 험프리 이론을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거 이해 못하겠다 도리도리. 이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뭐 설명까지 못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절대로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계속 모르고 다니게 돼요. 그 다음에 시공이란 말을 내가 자꾸 했어요.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굴곡이 오면
시간의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디스토션 이렇게 됐을 때에 지구상에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그 위치 에너지로 보면 물리 선생님이신가요? 물리 선생님이시네요. 위치 에너지의 밑에 여기가 지구 표면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가 있으면 과장을 한 거지만 이 위치 에너지의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인슈타인 그 이퀘이션에 보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우리 GPS 저 시계도 있고 막 그 저 셀폰에 저기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신호가 나면 저 위에 지오 스테이셔너리 올비트라는 데에 그 이 GPS 전문 위성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위에 있어요. 지오 스테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계속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자기가 보는 고기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보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아까 이 시공이 휘어지고 이 위치 에너지에 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이만큼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래비티 스피드업이거든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크면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이 x축이 지구예요. 지구가 여기 0. 그리고 우리 지구의 지표가 여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피코세컨 게인 폴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걸 보면 돼. 이제 저 분홍색, 연두색 쭉 가다가 뭐냐면 100 피코세컨 10의 12승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만큼 시계가 빨리 가요. 그러다가 여기가 그 GPS 올비트거든요. GPS 올비트에 가니까 요만큼 빨라졌죠. 근데 이제 또 GPS 셀룰라이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 때 같이 도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그 안에서 또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제가 공식 있는 거 더 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만큼 느려져요. 그래서 여기는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요거 빼기 요걸 하면 요 파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GPS 셀룰라이트의 시간이 이 지상에서보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하루라도 더 일찍 보고 싶다 그러면 놀라가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있는 시계하고 여기 있는 시계가 같은 시계인데도 흐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경도의 지구 프레임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우주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몇백억 년이건 몇 살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구의 프레임으로 써 있어요. 6일 창조. 지구에서 볼 때. 저 위에는 6일인지 100억 년인지 I don't know.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우리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그 원자시계에 넣어서 보정을 해줘요. 안 그러면 저기가 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럼 이제 GPS가 엉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동생. 문제? 자, 내가 이제 GPS 셀룰라이트에 올라가가지고 100년을 살아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더 먹을까?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100년 살면 몇 살이 차이가 날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100년이니까 100 곱하기 24시간에 100 곱하기 365 곱하기 14시간이니까 곱하기 60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내가 헷갈리네. If you stay at the GPS satellite for 100 years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간댔잖아요. 근데 하루가 이제 100년이니까 이제 36500 데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1.387세컨드. 100년 살면 1.387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권사님의 머리하고 발은 나이가 다릅니다. 내가 만일 나 너무 불공평해. 난 머리하고 발의 나이를 같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인생의 절반을 물구나무 서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배하고 등이 또 나이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싫다 그러면 하루는 엎어져서 자고 하루는 반대로 누워서 자면 비슷해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겠지만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원자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험프레이 이론이나 이런 창조과학 쪽의 우주론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원리를.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근데 풍선 모델에 의하면 우주가 균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이 다 균등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누르니까. 근데 만약 균등하지 않다면 우리 은하계가 어딘가 가운데 어디인가 있고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시공의 굴곡이 불균일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군데 더 많이 생기겠죠. 은하가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시간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험프레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30분 내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7도 할 때 요거 4시간인가 했거든요. 요거를 30분 내에 좀 이제 수식은 다 뺐고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스타 포메이션 해가지고 지금 제임스에서 나온 거에서 여기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런 제트가 나온 거로 봐서 여기서 뭐가 생겼고 이래서 여기가 이제 스타가 태어난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이론인데 홈플리는 요거 싸그리 무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싸그리 무시하면 꽝이다. 쿠키쿠키에서 버립니다. 뭐 가지고 시작해요?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립됐다는 말이 이제 스니스테임인데 이게 이제 뭐를 투 플레이스가 뭔가를 이렇게 붙여갖고 어디에 놓다 뭐 이런 이제 그릭 단어가 원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컴프리가 그럼 이게 핵합성, 뭐 화학적인 핵적인 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물이 먼저 나오고 물에서부터 합성을 통해서 다른 물질들이 생겨났지 않을까라고 이제 황당한 어떤 가정을 해본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계에서 보면 수도 사이언스예요. 가짜 과학. 왜냐면 과학에 무슨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해. 말도 안 되지. 불공평하지. 정신 나갔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신 나간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 나간 거를. 정신 나간 강의제가 정신 나간 거 듣고 계신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2절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에 운행하시는데 이 깊음이라는 게 바로 거대한 물의 구다 스피어. 여기 맥광년 정도 되는 거대한 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또 상상을 해본 거죠.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이제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예전에는 창조과학 쪽에서 이걸 이제 그 캐노피 띠어리 해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란 게 구름 위에 이제 옛날에는 물층이 있었다. 그거 설명을 하는데 미국의 창조과학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도네이션을 받아서 정규적으로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평생 그냥 100% 그 사역을 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모델링을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난 지가 20년이에요. 그게 믿고 안 믿고를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 그쪽 창조과학이 선진 아니에요. 직접 연구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거 직접 연구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물층 이론을 신뢰를 해도 일단 저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왜 그렇게 했나 좀 논문도 공부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 찬성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 이거 아니면 설명해서 안 돼. 그래서 나 몰라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난 몰라 하면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정직하게.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배격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건 아니다. 배격하려면 직접 조사를 해봐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증명을 하든지 그러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미
궁창 위의 물은 구름 위의 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역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서만 아직 이걸 받아들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 궁창에 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who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이미 그렇게 돼서 대부분 그거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창조과학, 그 미국 창조과학회 보면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고, 물론 그것도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그게 가장 선진 문물인데, 선진 문물에 의하면 우주 바깥의 물층은 그 물층이 아닌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요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에 동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뭐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해도 저는 뭐 문제가 없어요. 다 존중을 하는데, 일단 그 물층은 그 물층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 지금 창조 물리학자들인 그걸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원어를 보면 이제 expanse, 뭐 in the mist 이렇게 했는데, expanse 이게 이제 라키아잖아요. 라키아인데, 요 라키아가 그 원어가 이제 럭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금속을 두들겨서 늘려서 퍼다, 재단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을 늘려 펼쳐서 입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금속을 늘려서 두들겨서 늘려서 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들이 쫙 있다가 기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라키아 하니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물층을 바깥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형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맞을지 틀릴지는 이제 주님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런 이렇게 해석한 게 나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나 여기도 이제 같은 그걸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층이 캐노피 띠어리가 아니고, 즉 구름 위에 있던, 옛날에 있었다가 노아홍수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층이 구름 위에 물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지구 물리학 그 창조 이론에 의하면은 노아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소니까지 쫙 올라갔으면 뭐예요? 이 물층을 다 파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하에서 나온 물이 올라가서 파괴하고 내린 게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멈추고 나서도 물이 계속 늘었다고 그랬죠. 왜? 지하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름에서 비가 40일 내리는 거 불가능해요. 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하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 구름층 위에 물층이 왕년에 있었어도 노아홍수 때 어쨌든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있었다 그래도.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이 시편에 보면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 것이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게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근거로 아직까지 물이 있다는 말은 캐노피 띠어리에 의한 물이 아니다라고, 물론 뭐 시편을 거기다 적용을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세계관의 문제, 신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신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이 물층이 우주 바깥에 있는 물이라는 데는 대체로 지금 미국의 창조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우주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합신에 가서 또 제가 강의하는데, 거기에 합신 교수님 중에 이제 물층은 이 위에 있는 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제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혼날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이건 이제 물층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이게 이제 험프리의 우주 모델이니까, 지금 우주 모형과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우주 모형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균등한 우주잖아요. 균등한 우주.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우주가 이 원에 있고, 이 원을 물층이 싸고 있는 우주론이니까, 뭐 이거는 주류 학계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의 신천지에 가까운 네? 정신 나간 뭐 이런 거죠. 2단, 3단 거의 그 정도. 수도 사이언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견해에서 보지 않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는 시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창세기는 있는 그대로 쓴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있는 그대로 노아홍수 다 받아들이고, 그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성령의 감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육됐다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니까 뭐 찬성을 할 수 있고 반대적인 입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키아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런 이 물층이 이 우주 위에 끝에 있는 물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열거 먼저 해야 되네요. 우리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진공 한자로 진짜 텅텅 빈 게 진공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텅텅 빈 게 아니란 거죠. 우리의 우주가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이제 양자 장론에 의하면 진공 상태는 물의 입자의 생성, 소멸과 상호작용을 전 공간에 퍼져 있는 장의 양자역학적 상태로 봐서 이제 이런 뭐 포지트론, 일렉트론 이런 게 생겼다 없었다 하는 그러한 물질인데 우리가 perceive 못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캐시미어 효과라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설명하려면 우주가 거대한 어떤 장이다,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어떤 장, 어떤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물리에서 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의 양자, 진공,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험프리 주장에 의하면 옷같이 낡으리니, 자, 옷같이라는 것은 은유가 아니죠. 은유는 자매님은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은 장미예요. 은유죠. 그렇죠? 근데 권사님은 장미 같이 아름다워요 하면 그게 직인 거죠. 장미는 아니지만 장미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이 구절에서 우주가 혹시 뭐 어떤 무한한 뭐 이게 아니라 우주가 옷같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어떤 물질로 하나의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물리학에서도 하나의 물질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 물질로 봐야지 이 해석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서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질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늘이 진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에 타서 다 실제로 사라지는 물질 아닐까, 이렇게 보고, 또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이제 비유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재밌게 이제 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쨌든 이 험프리 이론을 설명하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 기초적인 그 관념이 아니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란 게 우리의 우주의 3차원 시공이 이렇게 모는 종이에 들어가 있고, 모는 종이가 하여튼 질량으로 인해서 휘려면 이 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쪽 공간, 이쪽 공간. 그거를 왜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XYZ 3차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4차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이제 등방하고 균일하다는 거였잖아. 그거를 4차원 뷰로 보고, 4차원 뷰라는 거는 우리의 3차원을 풍선에 집어넣고, 그죠? 아까 모는종에 집어넣고, 네 번째 공간을 이제 세 번째로 놓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 게 이거 풍선이에요. 이게 이제 호모아제너스 유니버스거든요. 균일한 우주. 왜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윙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네요. 여기서 분명히 절로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 뒤에서 오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고 중심과 가장자리가 없는 게 현대 우주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험프리 우주론은 이게 이제 3D에서 4D, 이게 3D가 우리가 보는 거, 이건 4D 개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가지고 막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딴짓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모델을 3D로 바꾸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어떻게 바꾸죠, 이걸? 이걸 이제 3D로 바꾸는 걸 이제 요게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자 보세요. 요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요거라고 했죠. 그죠? 이제 갤락토센트리시티를 채택을 한 거죠. 갤락토센트리시티를 채택한 이유는 요 우리 휴식 시간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죠? 우주 원리에 대해서 봤고 적색 편의의 주기성에 대해서 봤고 그걸 가지고 볼 때 그다음에
철학적인 문제, 세계관적인 문제를 갖잖아요. 그러고 볼 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방한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4차원 모델인데 4차원 모델에서 여기가 좀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험프리 모델, 우주 모형이에요. 우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우주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3D에서 요거를 4차원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Y축이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X축은 여기가 지구, 우리의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주 끝에 물층이 여기 가장자리 여기 이제 우주의 이제 물층입니다. 요게 이제 4차원 모델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은 아까 그 풍선 모델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프리드만 모델이에요. 맞죠? 프리드만 모델. 근데 그 풍선 모델은 등방성을 채택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적용을 하니까 프리드만의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등방하지 않은 우주죠. 저 3차원 모델 보세요. 그죠? 우리가 우주 중심에 있는 수학적인 모델이고 우주 바깥쪽에 물층이 있다는 모델이죠. 그거를 마를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상대성 이론, 그 프리드만 이론에 적용된 똑같은 아니다. 상대성 이론의 그 등방성을 적용해서 프리드만의 모델이 나왔고 100년 전에 그게 지금 우주론의 초석이잖아요. 근데 펌프리는 똑같은 상대성 이론을 쓰는데 모양이 달라요. 우주 모양이. 거기에 적용을 해서 풀어낸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프리드만의 공식과 다른 어떤 다른 공식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그죠? 수식을 다 뺐는데 사실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 되긴 하는데 그동안 경험으로 보니까 어차피 기절하시기 때문에 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다 내가 다 따라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쭉 가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해 못하시면 아까 장모님 말씀대로 10번 정도 들으시면 웬만한 건 이해가 됩니다. 100번 하면 진짜 다 이해됩니다. 100번은 못 들으시니까 10번 정도 들으시고 김지서 박사의 창조론 치시면 거기 아까 보셨죠? 거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있어서 제가 우주론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쫙 최근 거 옛날 거 쫙 있고 있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용으로 제가 한 거예요. 주부님들 이렇게 5명 앉혀놓고 제가 한 적 있어요. 우주론을. 힘들었어요. 이해를 하시는 건지. 이런 어린이들 대상으로 줌으로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이 우리의 빅뱅 우주론은 중심과 경계가 없는 우주 모형이었죠. 근데 험프리 이론은 중심과 경계가 있는 우주론입니다. 자, 사진은 얼마든지 찍으시는데 제 얼굴 나오는 거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혼자만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모델 이게 그 이퀘이션을 다 뺐다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게 다 상대성 이론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그거를 해나가는 방식을 요 모형에 적용시킨 것뿐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온 것을 그 풍선 모델로 적용시킨 게 프리드만 이퀘이션이고요. 이거는 다른 짓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요 모델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 타워가 어페런 타임이에요. 나는 여기서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기는 이렇게 흐르는 것 같네. 그게 어페런 타임이거든요. 시간이 자 보면 아까 이제 그 위성 저 GPA 셀룰라이트에서 지구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 위성 높이에서는 빨리 흐른다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은하들이 있는 위치인데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이만큼 쑥 들어가서 만일 이 중력장의 밑에 있게 되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밑에 있으면 천천히 흘리고 위에 있으면 빨리 흘리고 이렇게 가다 여기 임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면 이 임계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임계 이건 1 플러스 2파이 2p over c 스퀘어니까 이게 빵이 되려면 요게 이제 p가 0.5 c 스퀘어 돼. 별거 아니에요. 0.5 c 스퀘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 d 타워가
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된 걸 피지컬리 설명을 하면 그게 시간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가 요거를 지나가면은 시간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요. 신기하죠? 시간의 흐름이 멈춰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험프리 모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에 4일째 은혜들을 창조하셨잖아요. 별들. 그 전에 일단 라키아를 통해서 라키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쫙 느리셨어요. 그 상태입니다. 여기 내가 있고 아직 은하들은 별들은 없어요. 그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아까 이런 모양에 적용을 해서 이게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요거만 본 거예요. 오른쪽. 아까 보이세요? 벌써 기절하시면 안 되는데. 기절할래. 이렇게 세워보니까 되죠. 우린 어디 있어요? 우린 여기. 물층은 이 물층은 여기.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옆에서 본 게 옆에서 봐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대칭이니까 여기는 보지 말고 여기만 딱 보자 해서 여기 오른쪽만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리고 Y축이 이제 중력장입니다. 중력장.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이런 상태고 지금 물층이고 여기 지구예요. 중력장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뭐 이퀘이션이 꽉 차면은 제가 이제 뺐고요. 뺐어요. 잘했죠. 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모양이 트램폴린 아시잖아요. 트램폴린에다 굴렁쇠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딱 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은하들을 창조하시면 4일째 하나님이 있으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그걸 4차원 모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트램폴린에 구슬들을 수천 개를 굴려 넣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운데가 쏙 처지겠죠. 옆에서 보면 어디가 처져요? 여기가 많이 처지겠죠. 가운데가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안 흘러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인계점이거든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인계점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시간이 안 흘러요. 요 전에는 시간이 흐르는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안 흐른 지가 꽤 됐네요. 그죠? 혹시 도저히 모르겠다 도리도리. 조금은 알 것 같다 끄떡끄떡. 지금 끄떡끄떡 안 하신 분은 도리도리를 표현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신 거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요거가 이해 안 되시면 이제 유튜브에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창조과학회 부산지구에서 7주한 게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그죠?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한 건 있는데 옛날에 한번 더 자세하게 했는데 아주 뭐 다들 기절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를 가만 보면은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며칠째? 4일째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제 은하와 별들이 없다가 은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은하를 창조하니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가세요? 뭐로 인해서? 은하의 질량으로 인해서. 아까 그 험프리 모델이 빅뱅 모델은 이렇게 풍선이죠. 풍선에 이렇게 은하들이 있고 은하들이 균등하게 있고 다 은하들이 눌러줘서 이제 굴곡이 있지만 균등하게 퍼져 있으니까 똑같이 누르니까 크게 보면 그냥 똑바른 거잖아요. 근데 험프리 모델이 똑같은 풍선이고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고까지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 중심 어디엔가 있으면 거기의 형태를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균등한데 여기는 균등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요게 이제 균등한 모델인데 균등하지 않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이제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여기 밑에 있고 여기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빨리 흘려 천천히 흘려 T가 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T가 크다. 여기에는 T가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2008년에 폼픽에 처음 책 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건데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이만큼 그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6,000년을 그러는데 여기 수억 년이 하는 게 이제 계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수학이라도 더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한다면 나온 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했더니 이게 이제 그냥 시간의 흐름이 그냥 똑같이 달랐던 게 아니라 아예 시간 자체가 안 흐르는 어떤 시점이 있었다라는 모델을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요게 있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 4일째에 은하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 중력장으로 인해서 그 중력들로 인해서 시공의 굴곡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창조하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 시공이 휘잖아요, 이렇게. 근데 휘는 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임계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순간에 시간이 안 흐르니까 지금 그 순간이라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시간이 안 흐르는 거니까 아예 보세요. 빛이 이렇게 오다가 시간이 안 흐르면 어떻게 빛도 멈춰요. 전자가 있으면 거기 원자가 돌잖아요. 아니지.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돌다가 또 멈춰야 되는 거죠. 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비디오 보다가 포즈 하면 탁 멈추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칠흑 같은 거죠. 왜 칠흑 같냐면 빛이 멈췄으니까. 그러면요. 그 호수아 때 왜 다 해가 멈춘 그게 순간적으로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요. 그 질문이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뭐 저기 왜 김명환 박사님이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그 여우수아 문제도 있고 또 히스기야 해시계라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아하스죠.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태양이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 있는데 이렇게 돌기둥 뭐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어항에다가 물을 잔뜩 담은 다음에 저기 해가 이제 막 있을 때 이렇게 바꾸니까 그림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해가 이렇게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왜 아까 제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우주 공간에 이제 그 우주 공간이 아니라 그 대기의 에어의 파켓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다르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크게 이렇게 만들면은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지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요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자, 조금까지는 조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사흘째 멈췄다 여기까지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뭐 이러시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펼치다라는 말이 이제 뭐 열 몇 번이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낫다 하거든요. 낫다. 근데 이 낫다라는 게 옛날에 이제 2008년도 우주론 할 때는 펼치다니까 지금 팽창 우주라는 게 벌써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러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존 할트넷 박사가 성경 이 구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고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썼지?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니고 아마도 텐트 같은 성질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낫다를 찾아보니까 한 200번이 넘게 나와요. 낫다라는 단어가.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래도 대체로 원어의 의미가 말려있거나 접힌 것을 아니면 구겨진 것을 텐트를 편다는 뜻이 대부분이고 뭐 이렇게 뭐 고무가 쫙 늘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라는 일이 하나님이 고무처럼 우주 공간을 쫙 늘려서 지금 팽창 우주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어떤 한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이 텐트 같은 물질을 맞져가지고 이렇게 응력을 스트레스를 주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거죠.
과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아니 성경 구절 가지고 또 해석을 바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식이 쫙 있는데 제가 이제 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요걸 가지고 그러한 거기서 얼만큼 응력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에 뭐를 떨어뜨릴 때 이 중력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천이니까 천을 꽝 치면은 왜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왕왕왕왕왕. 그거를 중력파에 적용을 하고 그 중력파가 그 뻥뻥뻥뻥 움직이는 속도를 빛의 흐름에 적용하면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방정식의 근사해가 돼요. 천재죠 완전히 정말.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 방정식하고 이것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수식적으로 이런 적으로 이제 또 해결이 됐고,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요 상태까지 됐죠?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시간이 4일째까지 이제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4일째까지 쫙 있다가 4일째 은하들이 쫙 창조된 순간 지구에서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시간이 멈춘 동안 저 바깥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여기 멈춰 있으니까 수십 년이 지나든 수백 년이 지나든 천년 만년 억 년이 지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시간이 안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안 흐르다가 저 우주 바깥에서도 막 수십억 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어페런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겉보기 나이. 우주가 오래돼 보여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질학, 창조 지질학에서도 그 방사성 붕괴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이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창조과학에서 지금 결론은 accelerated decay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레이 그룹에서. 창조과학 표현이시니까 다 아시죠? 레이 그룹에 그래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 힐륨의 그 디퓨전 레이 그룹 가지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6천년으로 나온다. 그런데 방사성 붕괴에 의한 그 동위원소 붕괴에 의한 거를 보면 15억 년으로 나온다. 15억 년이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겉보기 나이, 어페런 에이지고 실제로 6천 년밖에 안 된다.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좀 비슷한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겉보기 나이는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하고 저쪽하고는 시간의 흐름이 달랐다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힘 좀 줘볼까? 그러고 우주를 딱 당기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4일째 당기셨는지는 I don't know. 네. 4일째 당기시면 어떤 일이 나올까 보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 쑥 들어가 있었죠? 여기 이제 구슬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낫다 해가지고 좌우 옆으로 꽉 당기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요 철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위로 올라가겠죠. 어디부터? 가장자리부터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올라가요? 아니, 요 임계점 위로 먼저 올라가는 게 얘부터 올라가요, 쟤부터 올라가요? 얘부터 올라가죠, 얘부터. 이렇게 보세요. 자, 우주 공간의 장력을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다시 올라갔죠. 어디부터? 위에부터. 그래서 여기는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 흘러요. 아직 지구에서 아직도 시간이 안 흘렀어요. 여기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흘리는데 아직도 안 흘렀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벤트 호라이즌 개념은 뭐냐면 뭐죠? 그 빅뱅, 그 블랙홀에서 이제 그 블랙홀과 그 바깥에 경계면이고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건데 여기서의 이벤트 호라이즌 개념은 시간이 흐르는 점과 흐르지 않는 점이 만나는 점이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가만 보면 이벤트 호라이즌이 줄어들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주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주가 점점 작아지고 바깥에는 시간이 흐르는 우주죠. 점점 이렇게 구가 이렇게 컸다가 저렇게 쪼가라들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그 안에 지구가 확 나오는 그런 마늘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건 3차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가 좀 애니메이션 잘하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10년째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도표로 이것도 이제 이거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표로 설명을 하면 Y축의 왼쪽은 Earth Time이에요. 지구에서 시간. Y축의 오른쪽은 우주의 시간. 가만 보면 우주에서 벌써 수십억 년 흘렸죠? 250억 년이 흘렀네.
300억 년이 흘렀고, 그래서 많나 지금? 빌리언스니까 5빌리언이 50억 년이죠. 네. 이렇게 흘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4일째 은하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지구에서 시간이 안 흘렀잖아요. 그래서 요 그레이 에어리아가 시간이 안 흐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흘렀지만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타하시면서부터 저 바깥에부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뭐예요? 별빛에서 나오는 빛이 오겠죠. 그러면 구가 있다가 구가 점점 작아진다는 말은 그 작아지는 그 속도하고 빛의 속도와 같게 이제 이퀘이션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저 바깥에부터 빛이 오다가 쭉 해서 지구가 뿅 하고 나올 때쯤에는 모든 빛이 나한테 다 와 있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6일 만에 창조됐다는 게 설명이 되고 6일 만에 딱 봤더니 4일째 별빛이 다 와 있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이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의 상대성을 이제 물리학의 아니지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한 것이고 그 기하학적 모형을 그 갤락토센트리시티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기하학적 모형을 창조하고 그 기하학적 모형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내면 이런 계산이 나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는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시험 받아요. 우주가 6,000년인데 무슨 우주가 수십만 년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뭐 6,000년이다 6일 창조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걸 건드리게 되면 이제 복음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6,000년이다 600만 년이다 6억 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6,000년이란 게 하나님은 지구의 프레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6,000년, 600만 년, 6억 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손에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만이 모를 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구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는 6일 창조고 6,000년 사이밖에 안 됐는데 저 우주에 보이는 건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프레임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금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이고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이게 혹시 틀리면 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더 좋은 이론을 내기 바란다. 성경적인 이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거 그냥 쉽게 여태까지 다 모르셨으면 여기는 지구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우주에서는 시간이 빨리 흘렀나? 뭐 이렇게 설명하면 대충 되는 겁니다. 다 모르시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꽤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뱅 이론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바꾸고 바꾸기 한 60번 돼요. 전 세계 수억 명 안 되는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1년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통신 띄우고 세럴라이트 띄우고 우주망원경 띄우고 해가지고 지구망원경, 반사망원경, 뭐 전파망원경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해야 되네? 그래서 60번을 바꾼 게 좀 빅뱅이에요. 험프리는 혼자서 수학이론 하는 거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세룰라이트 갖고 뭐 이렇게 측정해서 뭐 컨펌 해주지도 않고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수축 해주지도 않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험프리가 주류 학교에서 지금 다른 과학자들이 서포트 받는 것처럼 서포트를 받고 이런 분이 한 10명 있고 이런 분에게 모든 그 세상에 이런 세룰라이트, 제임스 이런 걸 다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면 아마 창조 쪽이 훨씬 더 많이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충분히 험프리 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빅뱅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구나. 창조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길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리소스가 없잖아요. 우리가 험프리 혼자 하고 이제 지금 뭐 80 넘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사역도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시고 뭐 창조과학 컨퍼런스 강의하시고 그 정도만 하거든요. 그 이상은 못 하세요. 책을 쓰고 논문 쓰고 이제 못 하시거든요.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험프리 이론에 의하면 초기 은하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나라 창조 은하가 딱 만들어지고 빛이 나온 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전부 초기 은하야만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주론 가지고는. 왜냐하면 초기 은하만 있는데 오래된 은하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론을 또 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기 은하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초기 은하가 아닌 것도 보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은 은하와 은하 하나의 크기가 막 500만 광년짜리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만 광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충돌해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럼 은하가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수십억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하나님이 그냥 충돌해서 깨진 상태로 짠 하고 만드셨지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변증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건 자유예요. 아유 나는 편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럼 제가 이 강의 뭐하러 해요? 근데 이제 왜 강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흔들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어차피 난 성경 그대로 다 믿어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창조가 강의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견지에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대로 창조하셨어 그러면 이제 혼자서 믿는 거는 뭐 자유고 제가 그건 존중해요. That's fine. 근데 변증은 못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초기은하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타임 다일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우주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 밑으로 중력장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시간이 멈춘 그 영역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면 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크진 않고 잠깐. 이게 이제 시편 18편 9절하고 사무엘하 22편 10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하늘을 두이시고인데 언어를 보니까 많이도 봤는데요. 그건 뭐였죠? 낮다예요. 예. 그래서 낮다거든요. 아까 낮다 하면 뭐였죠? 펼치다. 텐트를 빳빳하게 펼치다 였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를 상정합니다. 읽어보면 노아 홍수 때 그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넘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를 상정하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땡기신 거 아니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잠깐 땡기셔서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 이제 한 5억 년 정도 흘렀다. 근데 조금 억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헝프리 이론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시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헝프리 이론의 의미는 뭐냐? 그래도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해 주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제 한계는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가 아니면 험프리 이론이건 누구 이론이건 다 없어져요. 끝이에요. 갤락토센트리시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갤락토센트리시티가 확실하다고 말하기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갤락토센트리시티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하고 한 거지만 저 세속에 나가가지고 갤락토센트리시티 하면 또 그 길로 또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얘는 미쳤구나.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 이제 그 이상준 목사님이 한번 뭐 우주의 중심에 은하가 있다는 우리의 은하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설교에서 한번 했다가 또 막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이 막 난리치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조과학 탐사원을 갔다 와서 이제 제 강의를 이재원 선교사님이 들은 거를 이재원 선교사님이 이제 버스에서 가면서 한 거를 듣고서 이제 얘기한 거니까 2차, 3차, 4차로 들어서 이 물리학에 대한 이런 게 없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니까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전하게 되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게 이제 나가니까 사실은 제 의견은 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이 강단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역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보고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보고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험프리즈의 그런 논문도 있고 책이 있는 게 그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창조과학에서 만든 그런 발간한 그런 데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고서긴 보고서지라고 이제 막 크게 큰 의미에서 말할 수 있지만
보고서라고 말하지 않는데 정확히 말하면 창조과학 하는 그 그룹에서 발간하는 논문지 세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출판이 된 그런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건데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쪽 이제 그 뭐 미스터 우 이런 분들은 무슨 미친 얘기냐 이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한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지금 갑자기 제가 좀 딴 길로 갔네요. 삼천포.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갤락토센트릭.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마 갤락토센트릭가 맞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물에서 물로 변환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쪽을 전문하는 분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창조과학계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아예. 핵 물리학자하고 화학자들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걸 각오를 하고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런 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예 설명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프리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 그 물리학자도 이 부분은 물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에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을 먼저 창조하셨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고 그 지구 밖에 이제 그 지구 밖의 물층도 우리 대기권 밖의 물층이 아니라 우주 바깥의 물층이란 거에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세 편의의 문제, 배경 복사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좀 약간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배경 이런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근데 궁창위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합신 것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 구약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강하게 구름을 얘기한다. 궁창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학 교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쏙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점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 번째 우주론을 연구 중이고 이 세 번째 우주론에 대한 논문을 이제 지난주인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되고요. 즉 자신의 우주론도 완전치 않다고 인정을 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뭐 평생 그냥 원래 그 샌디아 내셔널랩에서 이제 일하고 이제 이런 거 하시던 분인데 일찍 은퇴를 하고 그냥 처음에 ICR 연대 소속돼서 연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드니까 또 거기서 쫓아냈어요. 이제 사역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자비로 다 하는 겁니다. 수십 년째.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이론. 그래서 조금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하다거나 뭐 어느 이걸 절대화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넷인데. 나사에서 이제 제일 최근에 보낸 게 퍼시비어스 로버예요. 퍼시비어스 로버.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막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을스 미션 치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거기서 미션 Searching for Ancient Life. Searching for Ancient Life. 어디서? 화성에서. 이 화성에 이제 먼 옛날에 지질학적으로 볼 때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물이 있었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었겠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죠.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배우셨잖아요.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이제 과학 블로거가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Mars 로버가 is about to land in the perfect place. 뭐야 아주 정말 좋은 장소인데 뭐를 알기 위한 좋은 장소예요? Hunt for alien fossils. 외계인의 화석을 찾기 아주 좋은 장소다. 황당하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찾으려면 수맥을 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파고 있다고. 쓸데없는 데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옛날 나사.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보겠습니다.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아폴로 8. 달 뒤로 처음으로 간 사람들, 달 뒤로 가가지고 1968년 지구가 이제 크리스마스 떠오르는 이브 걸 보면서 아폴로 8호가 뭔가를 읽어줘요. 달 저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승무원이었던 포먼과 로벨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ey was good.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승무원들은 공허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지구를 보고 지구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6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 세상이 달라졌죠. 지금 이렇게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랄 같은 변합니다. 세계관 변하고 가치관 변하고. 지금은 우리가 익스트림이라고 해요. 상조가. 옛날은 익스트림은 아니었죠. 점점 우리는 익스트림하죠. 극단론자, 근본주의자. 근데 그게 성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변해가는 세상에 폭을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보고, 이 우주 쪽에 이러한 여행 시간,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좀 여러 번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면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한 1분 내에 설명을 해보면 다른 분한테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세속에서 인정을 안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험프리 정도 되면, 저도 이제 과학자잖아요. 저도 무슨 네이처 이런 데 논문 내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노벨상 받을 수준이에요. 험프리 박사는. 근데 세속에서 신천지 보듯이 보는 거죠. 기독교계에서 신천지 보듯이 보는 거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할 뿐이지 이분 자체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또 연세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요. 겸손해. 제가 어쩔 때는 막 약간 공격적으로 아니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거에 대해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우주론만 한 게 아니라 지질학 쪽도 이분이 다 건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모든 걸 연구해서 하여튼 만지는 곳마다 대박을 터뜨린 분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근데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들고 ICR이나 AIG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주류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밀려나서 그냥 된 거고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이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 이제 대한 걸 제가 알려드리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과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틀리는 거예요.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맞는 것도 하고 또 틀리고 맞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데 틀렸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뭐라 그러면 저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환경은 틀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들 이제 힘드시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